살아가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때로는 이 모든 관계가 마치 지옥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감정을 느끼고 계신다면 잠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어요? 철학의 거장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관계가 지옥이라면 일단 걸어라. 이 짧은 문장 속에 우리 삶의 깊은 진실과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습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이웃까지. 이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남들의 시선에 갇혀 나 자신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작은 오해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깊은 고민과 번뇌 속에서 헤매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피로감, 알 수 없는 외로움, 그리고 나의 진심이 전달되지 않는 것 같은 허탈함까지. 이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중심을 잡고 나아가야 할까요?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우리 삶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았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관계를 맺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때로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짐이 될 때도 있죠. 그는 인간이 겪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걷기입니다. 걷기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는 통찰했습니다. 그는 걷기를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고 외부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벗어나 자신만의 은밀한 요새를 구축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혹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관계의 무게 때문에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신가요? 어딘가 불편하고 이 모든 관계를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막막한 기분이 드시나요? 예전에는 쉽게 넘길 수 있었던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상하고 자꾸만 남의 말에 신경 쓰이는 스스로가 싫어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거나 취미 생활을 시작하거나 혹은 고통을 잊기 위해 잠시 다른 것에 몰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진정한 해결책이 우리 내면에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행위인 걷기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이 걷기를 통해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내면의 요새를 구축했으며 이를 통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철학의 거인이자 고독한 사상가였던 쇼펜하우어는 평생을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하며 보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는 이 규칙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거리를 매일 2시간씩 아주 빠른 걸음으로 걸었습니다. 이 일과는 그의 삶에서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걷기에 집착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걷기가 단순히 다리 근육을 단단하게 만드는 운동이 아니라 요동치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오직 나 자신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걷는 동안 그는 세상의 모든 번잡함에서 벗어나 오직 자기 자신에게 집중했습니다. 이 시간은 그에게 사색의 시간이었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이 시간을 통해 인간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치유하고 삶의 지혜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철학은 이 길 위에서 더욱 깊어졌을 것입니다. 걷는 행위는 복잡한 인간관계 속에서 지쳐버린 우리에게 진정한 휴식과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타인의 시선과 기대에서 벗어나 오직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길 위에서 우리는 누구의 미움을 살까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남의 시선을 의식해 허리를 꼿꼿이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우리가 오랜 시간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는 것과 같습니다. 사회가 요구하는 역할, 타인이 기대하는 모습에서 벗어나 순수한 나 자신으로 돌아가는 시간인 셈이죠.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 스쳐 지나가는 바람의 촉감,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 등 오직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몰입의 순간은 우리에게 예상치 못한 위안과 평온함을 선물합니다. 실제로 현대과학은 쇼펜하우어의 이러한 통찰이 얼마나 과학적이었는지를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걷기는 우리 뇌의 스트레스 수치를 낮추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합니다. 세로토닌은 기분 조절과 수면, 식욕 등에 관여하며 부족할 경우 우울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걷기를 통해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되면 자연스럽게 기분이 좋아지고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여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파민은 쾌락과 보상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로 걷기라는 신체 활동을 통해 활성화되면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하고 동기부여를 높여줍니다. 이는 우울증과 불안감을 줄여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유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릿속을 비우고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데 걷기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뇌의 가소성을 높여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치매 예방에도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매일 30분씩만 걸어도 뇌 혈류량이 증가하며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의 위축을 막아준다는 사실은 걷기가 단순한 운동을 넘어선 뇌활동임을 보여줍니다. 걷는 동안 우리는 자연과 교감하며 치유를 경험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바람, 따스한 햇살, 굳건히 서 있는 나무와 아름다운 들꽃들, 그리고 이름 모를 새소리까지. 이 모든 자연의 요소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요구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함으로써 우리에게 위안을 줍니다. 도시의 소음과 인간관계의 피로 속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의 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온전한 나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숲길을 걷다 보면 어느새 나를 괴롭히던 타인의 말들이 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자연은 우리가 짊어진 짐을 덜어주고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나무가 뿜어내는 피톤치드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력을 높여주며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비타민 D 합성을 촉진하여 신체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우리 몸과 마음의 회복을 돕는 것이죠. 쇼펜하우어는 자연 속에서 홀로 걷는 시간이야말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자유라고 칭송했습니다. 그 자유는 외부의 제약으로부터의 해방을 넘어 내면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진정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걷는 시간 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남편, 상사나 부하 직원이 아닌 그저 숨을 쉬는 한 명의 인간일 뿐입니다. 사회적 역할과 가면을 벗어던지고 본래의 나 자신과 마주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한 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은 사회적 역할 속에서 진짜 자신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쓰느라 정작 자신의 욕구와 감정은 외면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걷기는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물론 걷기가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관계의 복잡성은 결코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걷기는 우리가 그 문제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꾸고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걷기를 통해 우리는 내면의 요새를 구축하고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요새는 외부의 비난이나 오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스스로 다독일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타인의 시선과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오직 나 자신의 행복에 집중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또한 걷기는 우리에게 객관적인 거리를 제공하여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보고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감정적으로 얽혀있던 실타래가 서서히 풀리는 듯한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지금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고 지옥처럼 느껴진다면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밖으로 나가보세요. 거창한 목표를 세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집 근처 공원이든 동네 골목길이든 좋습니다. 쇼펜하우어가 그랬던 것처럼 오직 당신만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그는 매일 오후 일정한 시간에 어김없이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 시간만큼은 자식 걱정도, 돈 걱정도,
타인의 시선도 모두 길 위에 내려놓으세요. 가만히 앉아 잡생각에 빠져 있는 것은 영혼을 좀 먹는 일입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과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며 우리를 침잠하게 만듭니다. 걷기는 그 잡생각의 고리를 끊어내고 실존하는 나의 생명력을 확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느껴지는 땅의 감촉, 규칙적인 호흡, 움직이는 팔다리의 감각에 집중함으로써 우리는 현재 이 순간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명상과도 같은 효과를 주어 마음의 평화를 찾게 해줍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씩 내디딜 때마다 여러분의 심장은 더 힘차게 뛰고 여러분의 뇌는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걷지 않는 자의 생각은 믿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육체의 움직임은 정신의 높이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몸이 건강해야 정신도 건강하다는 그의 철학은 수많은 현대 연구를 통해 그 진실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꾸준한 걷기는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면역력을 증진시켜 전반적인 신체 건강을 향상시킵니다. 건강한 몸은 긍정적인 사고와 활기찬 태도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인간관계를 포함한 모든 삶의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누구보다 우아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쇼펜하우어의 지독할 만큼 철저했던 걷기 습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건강한 거지가 병든 왕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는 그의 말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왕관의 무게가 아무리 화려해도 몸을 가누지 못한다면 그 왕관은 그저 목을 누르는 무거운 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낡은 옷을 입었을지언정 꼿꼿한 허리로 땅을 딛고 서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시는 사람은 온 우주를 자신의 것처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당신의 튼튼한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서 오직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오늘 만나는 햇살은 어제와 다를 수 있고 오늘 피어있는 들꽃은 어제 보지 못했던 새로운 아름다움을 품고 있을 수 있습니다. 강아지처럼 순수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어제 보았던 나무지만 오늘의 햇살 아래는 다른 빛깔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기쁨, 그것이 바로 권태를 이기는 힘입니다. 이러한 작은 발견들은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아름다움을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걷기는 잠들어 있던 여러분의 오감을 깨워 어제와 똑같은 길을 오늘 처음 걷는 길처럼 신비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경제학에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계속 먹으면 질리고 아무리 좋은 옷도 입다 보면 무덤덤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걷기는 다릅니다. 걷기는 하면 할수록 그 효용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의 회복력을 키워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지루함에 몸부림치며 남을 찾아다니는 대신 자신의 내면을 풍요롭게 채우는 산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는 밖에서 즐거움을 찾으려 애쓰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의 튼튼한 두 다리로 땅을 딛고 서서 오직 당신만이 느낄 수 있는 일상의 작은 기적들을 수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지친 하루의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소중한 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갈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거인들이 남긴 삶의 지혜를 소중한 누군가에게 권하고 싶으시다면 공유 버튼을 눌러 고독과 섬세함 속에 걷는 즐거움을 선물해 주시면 어떨까요? 제4장,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 오직 나로 걷는 법입니다. 인생의 중반 이후를 넘어서며 우리를 가장 지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수십 년간 얽혀온 인간관계의 피로감일 것입니다. 친구와의 사소한 오해, 자녀와의 갈등, 혹은 이웃의 시선 때문에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해 본 적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러한 괴로움의 원인을 타인의 머릿속에 투영된 나 자신의 모습에 지나치게 집착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타인의 눈에 어떻게 비칠까를 걱정하느라 정작 자신의 진정한 행복을 놓치고 산다고 일갈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밖을 나설 때
남의 시선이 신경 쓰여 화려한 옷을 챙겨 입거나 원치 않는 모임에 억지로 발걸음을 옮기고 계시지는 않나요?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혼자 있을 줄 모르는 데서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일 산책을 나설 때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현관에 벗어두고 나갔습니다. 길 위에서 만나는 사람들의 평가나 세상의 평판은 그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가 오직 집중한 것은 자신의 내면에서 들려오는 진실한 목소리였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타인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는 사람일수록 뇌의 스트레스 수치가 높고 만성 피로에 시달릴 확률이 크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남의 눈치를 볼 때 편도체가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마치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과 같은 비상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산책과 같은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통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는 사람들은 타인의 비난이나 평가에 훨씬 덜 흔들리는 심리적 탄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임상 연구에서도 혼자 걷는 행위는 타인의 판단으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방어막을 형성하여 자존감을 회복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걷는 동안 일어나는 규칙적인 좌우 움직임이 뇌의 부정적인 감정을 희석시키고 객관적인 시각을 되찾아주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애쓰는 삶을 멈추셔도 됩니다. 자식이 내 마음 같지 않다고 서운해할 것도 없고 친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며 밤을 지새울 필요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은 마치 거지의 구걸과 같다고 했습니다.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니 남의 인정이라는 푼돈을 구걸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꼿꼿하게 홀로 걷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두 다리로 당당하게 땅을 딛고 서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산책로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과연 몇 명이나 당신의 오늘 복장이나 표정을 기억할까요?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우주 속에서 사느라 남에게 그리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여러분은 비로소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대한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걷기는 타인에게 향해 있던 당신의 안테나를 당신의 내면으로 돌리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어느새 나를 괴롭히던 타인의 말들이 바람에 씻겨 내려가는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60살 박 선생님이 공원을 걸으며 느꼈던 해방감도 바로 여기에서 기인합니다. 그는 누군가의 상사였고 누군가의 부모였으며 체면을 지켜야 하는 사회적 인물이었지만 나무들만 가득한 숲길에서는 그저 숨을 쉬는 한 명의 인간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숲은 당신이 돈이 많은지 자식이 성공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이 내디있는 발걸음에 정직함만을 받아줍니다. 쇼펜하우어가 반려견 아트만과 조용히 걸으며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멀어졌던 것처럼 여러분도 잠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꺼두고 오직 당신의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을 훨씬 더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발걸음이 당신의 건강을 결정하고 그 건강이 당신의 남은 인생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이제 용기를 내어 당신만의 길을 걸어보세요. 여러분의 삶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